인물 중심, 기업 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현입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그룹 경영승계 과정을 설계하고 이끌고 있는 권호갑 현대중공업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최대 조선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벌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근 30년 동안 전문 경영 체제로 운영되었던 것을 이제는 오너 직접 경영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룹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 권호갑 부회장이 어떤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포스트의 강윤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강용규 기자입니다. 네, 그 권호갑 부회장이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으로 새로운 전기선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것이 전기선 부사장의 그 경영승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현재 권호갑 부회장은 현대중공업 지주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동시에 한국조선해양의 대표이사까지 겸임해 인수합병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경영승계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그만큼 중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즉,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것은 현대중공업 그룹이 전기선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초석을 놓는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사실 세계 1위, 2위 조선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거느리는 그런 조선사라고 하면 정말 영향력이 엄청날 텐데요. 결국은 그러한 영향력을 전기선 부사장에게 넘겨주고 이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조선해양의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수주 잔량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1위, 대우조선해양은 글로벌 2위 조선사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 글로벌 수주 잔량의 22%가량을 차지하는 조선사가 탄생하는데, 이는 3위인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의 3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즉, 한국조선해양이 글로벌 1위 그리고 2위를 더한 만큼의 건조 역량을 보유한 만큼 한국조선해양이 선주들을 향해 선박 건조 계약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내면 선주들은 그 요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주, 조선사, 이 갑을 관계에서 한국조선해양은 그야말로 슈퍼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조선해양이 가격 조정에 나서고 큰 목소리를 내면은 그 영향이 바로 삼성중공업에서 반사이익을 얻거나, 또 그리고 세계의 다른 조선사들도 그런 혜택을 입는 이런 과정이 펼쳐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한국을 넘어서 정말 글로벌 대표 조선사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이 회사 이름부터가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회사 이름에 이미 한국 대표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권호갑 부회장이 한국조선해양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본인의 그 마지막 소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한 거 보면은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로 보입니다. 근데 워낙 의미가 크고 또 그리고 규모도 큰 인수합병이기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의 그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권호갑 부회장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기업결합 심사입니다. 권호갑 부회장이 이 산을 넘어야만 될 것 같은데, 그 두 회사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인수합병에 대한 독과점 여부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유럽 그리고 일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먼저 유럽연합은 독과점 여부를 가장 깐깐하게 판단하는 지역입니다. 생산 능력의 축소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가장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완전한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권호갑 부회장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럽연합 쪽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만들면은 그 조건부 승인을 권호갑 부회장이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조선해양의 완전한 출범은 전기선 부사장을 세계 조선업계의 수장으로 추대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정기선 부사장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선박 영업사업대표를 맡고 있는데 만약 생산 능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결합 승인이 떨어진다면 이 기업 결합을 통해서 정기선 부사장이 앞으로 쌓아 올리게 될 공적의 크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 때문에 권오갑 부회장은 최대한 온전한 형태로 이 합병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의 그 무역 갈등 때문에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권오갑 부회장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죠? 네, 사실 현대중공업그룹의 일본 의존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본이 정어깃장을 놓겠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권오갑 부회장이 일본에서의 수주 영업을 아예 배제하고서라도 이 기업 결합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정기선 부사장이 글로벌 조선업계를 이끌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보면 권오갑 부회장도 아마 일본에서의 기업 결합을 쉽게는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권오갑 부회장은 과거 일본도 자국 조선사들의 통합이라는 그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본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권 부회장으로서는 이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업결합 심사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점적 지위를 갖는 그런 조선사가 탄생하면 한국 조선업계의 가치 사슬이 망가질 것이다, 이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 사업을 예로 들어보면 대우조선해양은 HSD 엔진과 STX 엔진의 주요 고객사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이 이미 선박 엔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성사되면 이들의 수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권오갑 부회장이 이 선박 엔진 사업과 관련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로 선박 엔진 사업을 진행하는 바르질라 현대엔진의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권오갑 부회장은 인수합병이 성사되더라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아무리 독립경영체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계열 고객사와의 거래를 우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그 지적의 여지를 없애버린 셈입니다. 하지만 그 기업결합 심사가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그 권오갑 부회장이 넘어야 될 산, 또 해결해야 될 과제, 어떤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한국조선해양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넘겨받는 실무 작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에 따른 두 회사의 기술적 통합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권오갑 부회장은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에 오르면서 조용철 현대중공업 CFO하고 그리고 또 주원호 현대중공업 기술연구원장, 이 두 사람을 한국조선해양 사내이사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권오갑 부회장을 도와서 함께 이런 여러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기선 부사장에게 최고의 조선사를 안겨주기 위해 권오갑 부회장이 그룹 최고의 재무 전문가 그리고 기술 전문가를 기용한 셈입니다. 예, 권오갑 부회장이 정기선 부사장에게 한국조선해양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넘겨준 것, 그리고 그를 세계 조선업계의 수장으로 만들어내는 일,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CEO 톡톡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영승계의 첫 움직임을 보인 정기선 부사장을 권오갑 부회장이 어떤 식으로 돕고 있고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